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시중에 돈이 없을까요? 아니면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는 돈은 넘쳐나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나방처럼 서울 아파트에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히 난리 부르스죠. 모두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안 난 데가 없죠. 이게 바로 고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어떤 투자 상품도 고점에 이르면 무척 시끄럽습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금, 석유, 원자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고점이 되면 모두 미쳐서 날뛰죠.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보면 온통 서울 아파트 폭등에 대해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하면 폭망입니다. 깡통을 차는 거죠. 때문에 이럴 때는 조용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루에 10억이 오른다고 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거품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려야죠. 그게 소중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괜히 껄떡거렸다가 잘못하면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세력들이 노리는 속임수죠. 세력들은 고점에서 물량을 털 때 급등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지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개미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10년 전인가요? 펀드에 투자할 때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하자면요. 우연찮게 은행에 갔다가 제 앞에 고객이 있었는데요. 그 고객이 펀드로 100% 이상 수익을 봤다고 환매를 신청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말입니다. 그 당시 온통 언론에서는 펀드 얘기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폭락이 찾아왔죠. 그 당시 고점에서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펀드로 떠들어대고 있었죠. 저는 분명히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도 이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투자 고점은 똑같습니다. 대중들이 모여들면 얼마 못 가서 조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뜨거웠던 관심만큼이나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던 서울의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그런 걸로 돈을 벌기가 점점 어려울 겁니다. 특히 서민들, 중산층들에게는 앞으로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한때는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봤었지만 이제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의 폭등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튤립 투기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분명히 시세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1,000원짜리가 2만원 될 때까지 세력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죠.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다다르면 개미들은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시세를 급등시키는 것만이 개미들이 달려든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고 개미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매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종목도 온통 소문이 나고 개미들이 모여들자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을 시작했었죠. 지금은 2만원짜리가 3천원인가요? 그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고점에서 욕심을 부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고점에서 펀드를 물었다가 7년 넘게 개고생을 했었으니까요. 모든 투자 상품은 거의 비슷합니다. 고점이 되면 소문이 나고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언론들은 부채질을 하고요. 그러면 세력들은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면 말입니다. 투자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마라톤이죠. 때문에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낭패를 당하기 쉽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든 말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때를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언제라도 오기 마련이니까요. 투자는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속임수와 함정과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보자들이 겁대거리 없이 들어갔다가는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털리기 마련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욕심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냉정해져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면 내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지금 미친 듯이 날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반드시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땐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겠죠. 아마 그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심을 두지 않겠죠. 인생도 그렇지만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욕심이라는 것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투자라는 건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바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미친 듯이 올라야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반 투자자, 개미, 호구들은 이럴 때만 관심을 갖고 모여들죠. 하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은 깨지기 마련이죠.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런 말을 했고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일반 상식이 정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나쁜 게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이치 밖의 이치죠. 이게 바로 투자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